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담당하는 이균입니다. 네, 이번 시간 이제 기획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획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 가지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 음반, 콘서트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제 그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을 구독한다고 쳤을 때 월 10,000원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 아이유 노래만 1년 내내 듣겠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원은 대중 탑 100을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중성의 지표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뉴진스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진스가 1등을 하니까 뉴진스의 앨범도 한번 사봐야지. 그래서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음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 10,000원짜리 무제한에서 장당 10,000원으로 넘어가는 과정, 첫 번째 팬덤화 지표가 바로 음반 판매량이 되는 거고요. 음반을 계속 사다 보니까 사실은 뉴진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반을 사는 동시에 이제 콘서트까지 갑니다. 이제 콘서트가 이제 명당 10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월 10,000원짜리 무제한에서 그 명당 10에서 15만 원까지 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그 수익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보시면 이제 표준 신인 계약이 7년입니다. 그래서 기획사가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높이 가져가냐가 회사의 이제 기술력이 되는 거고요. 그 얼마나 높이 가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투어 규모가 있습니다. 그 제포는 모르셔도 되고 아레나가 10,000명, 이제 돔이 50,000명입니다. 아레나는 이제 보통 한국에 지금 잠실에 있는 거고, 돔은 한국은 이제 고척돔이 20,000석밖에 안 되는데 글로벌로 가면 4, 5만 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나와 돔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가수가 가고 아레나까지 가고 어떤 가수가 돔까지 갈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보면은 한 그룹이 데뷔했을 때 멤버 이름의 절반을 한다. 그럼 보통 돔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대충 이제 추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수익성 혹은 이익률은 어떻게 나뉘냐라고 보면 분배비율 원칙은 기여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뉴진스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뭐 이슈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뉴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그래서 뉴진스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노래와 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들이 대부분 초기 기여도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서 원가를 뺀 대부분의 이익들을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수들은 뭘 가져가냐? 가수들은 본인들이 기여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가져가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콘서트, 광고, 행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매출들을 벌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초기의 활동들을 열심히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앨범으로 넘어가면은 어쨌든 굉장히 과점화된 산업이에요. 음반 하나 만드는데 당연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10억 들어갈 때도 있고 이미 알려진 몇몇 그룹들은 뭐 50억이니 100억이니 이런 단위들을 보셨을 텐데 1집에 뜨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4대 기획사를 제외하고는. 근데 1집에 망했다고 해서 바로 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2집까지 가는데 최소 몇십억.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저작권을 다 팔아가지고 아이돌 하나 제작한다 이런 것들이 절대 과장은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대부분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50에서 70개 팀 정도 데뷔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중에 우리가 노래 제목까지 아는 그룹은 많아야 2팀, 3팀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남는 그 그룹들이 또 뭐 컴백하고 하는 거 굉장히 과점화된 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10년 정도에 보면 한 500에서 그 700팀 정도가 데뷔를 합니다. 근데 앨범 판매량을 보시면은 탑5 비중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그만큼 산업이 굉장히 과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앨범을 보시면 4천만 장 팔다가 작년에 이제 1억 1,000만 장 좀 넘게 팔았습니다. 올해 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앨범이 좀 많이 꺾이고 있는데 그건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1억 장까지 오지만 사실은 5개 팀이 절반을 팔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21년에 한번 예를 들면은 21년도가 제가 알기로 스트레이키즈가 처음으로 앨범 탑5에 진입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때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봤을 때는 스트레이키즈가 처음으로 탑5에 들어갈 거야. 저거를 맞추는 게 가장 이제 주식 관점에서 혹은 수익률 관점에서 가장 좋은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21년도에 앨범을 저렇게 스트레이키즈가 많이 팔았는데 22, 23, 24에 거짓말처럼 콘서트는 하나도 못할 거야.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앨범 판매량하고 콘서트는 반드시 연동을 하게 되고 그게 연동하지 않는 가수는 빅뱅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좀 이례적인 케이스고 대부분 앨범을 많이 팔면 콘서트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좀 많죠. 그래서 여전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자 아이돌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콘서트도 보시면은 이 앨범을 남자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콘서트도 남자가 많이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지금 JYP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BT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대하면 매출 1조도 넘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남자가 잘 되는 남자가 고점이 높고 남자가 당연히 훨씬 오랫동안 돈을 버는 건 여전히 사실이지만 걸그룹도 지금은 꽤 오랫동안 돈을 봅니다. 그래서 트와이스도 마찬가지고 혹은 내년에 이제 블랙핑크가 컴백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거에 이 아시아 시장만 있을 때는 결국 이제 계속 신인 걸그룹들이 나오게 되고 점점 남자 소비자들이 점점 더 내려가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미국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장까지 하면서 이분들이 오히려 더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트와이스가 제가 틀리지 않으면 아마 작년에 가장 열심히 활동해서 가장 많이 버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걸그룹들의 수명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남자가 중요한 산업이고 남자 콘서트 많이 하지만 여자도 걸그룹도 꽤 길게 수익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남자 아이돌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 핵심 아티스트가 이제 군대 가는 회사를 우선 팔고 핵심 아티스트가 제대하는 회사를 산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래서 23년도에 그 아시다시피 이제 BTS 멤버들이 대부분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간 작년 말이죠. 23년 말 전후로 주가가 뭐 특이상 없고 뭐 다른 이슈로 최근에 좀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좀 좋지 않은 거고요. 다만 이제 연말 정도에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다 6월에 제대 혹은 소집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진싱이 제대를 했고 그래서 뭐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추정상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이제 활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거의 경우에는 핵심 아티스트가 제대하기 6개월 전부터 사는 것이 사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당연히 주가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멤버들이 제대하기 직전부터는 6개월 전부터는 분명히 이분들의 활동을 미리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연말부터는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 아티스트가 입대하는 회사를 조금 팔고 제대하는 회사를 산다. 이게 기본적 여전히 작동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K-팝의 아주 기초적인 얘기였고요. 이